지난 영상에 22.5도라고 했는데 22.5도로 처치를 시행하라는 것이 아닌 각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예시로 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전 영상 보고 각도기 사신 분 없으시겠죠?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예고한 대로 손등을 메인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손등이 메인이니만큼 이번 영상에선 손등을 조져보도록 손등 공략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뭐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알아 써먹을 곳이 있을까요? 말초 정맥 처치한 곳에 대한 의료진 간 의사소통은 팔의 경우 이 정도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 손을 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18게이지 처치할 만한 곳이 4곳 정도 됩니다. 주로 응급실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제 경험을 비춰볼 때 평균적으로 여기가 18게이지 처치가 가능한 혈관이 있습니다. 24게이지의 경우는 18게이지보다 혈관 상태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처치할 부분이 늘어나죠. 본격적으로 처치를 보겠습니다. 처치할 물품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했으니 토니캡 묶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정할 테이프를 뜯어주고 어느 지점에 스타팅하면 좋을지 유심히 관찰해주죠. 처치 직전 환자에게 주먹을 약하게 쥐라고 합니다. 강하게 쥐면 손등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당겨져 혈관이 주먹을 살짝 쥐었을 때보다 이렇게 보이듯 더 안으로 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살짝 쥐라고 한 다음 메디컷을 잡은 반대손 엄지로 처치할 부분 밑에 피부를 살짝 당겨주면 주먹을 꽉 쥔 건 못지않게 완벽히 피부 고정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수행했다면 가장 긴장되는 선택의 시간이죠. 어디로 스타팅 포인트를 잡을까? 각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만큼 찔러 넣어야 할까? 이런 여러 고민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어떻게 정할까요? 스타팅 포인트를 잡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일 코에 끝나는 부분이 접히는 관절부에 닿지 않거나 발레가 모여지는 부분에 닿지 않는 기준을 정한다면 이런 고민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어디에도 상관없을 만큼 정맥이 충분히 굵고 길다면 테이프 고정 부분까지 고려해줄 수 있죠. 환자의 손을 꿀버린으로 만들지 않게 중간부에 처치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할지 정했다면 스타트해보죠. 스타일러스로 정맥 천자를 성공하면 이렇게 챔버에 혈액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면 젤코만 손가락으로 튕겨 넣어주죠. 여기까지 했다면 수액 세트 또는 3W를 이용해 젤코와 결합해준 뒤 수액을 틀어보며 주입이 잘 되는지 붓거나 통증을 느끼지 않는지 확인해주고 테이핑을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보통 처음엔 챔버 혈액이 채워졌지만 깊이에 대한 감을 아직 찾지 못해 더 밀어넣게 된다면 이렇게 챔버의 혈액이 차오르지 않게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정맥의 빵꾸를 그곳에 낸 것이니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자신의 숙련도가 좋지 않아 실패했으니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부위에 한 번 더 시도를 하거나 상급자를 호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꼼수를 부릴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해주는 비밀이니까 손내지 마세요. 자신의 핸들링이 좋다면 조금씩 뒤로 빼면서 혈액이 챔버에 다 채워지는 포인트에 스타일렛을 멈춘 뒤 각도를 조절해서 혈관으로 밀어넣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들어갔다면 스타일렛을 분리했을 경우 젤코를 통해 혈액이 역류됩니다. 이것을 시도할 때 중요한 팁은 절대 위에 묶었던 토니켓을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니켓을 풀게 되면 우열되어 있던 정맥이 귀환하며 정맥 부피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바늘을 움직이는 공간이 좁아지죠. 제가 오래전 올린 영상의 실패 지점도 토니켓을 풀어 살려내지 못했어요. 만약 풀었다면 다시 꽉 묶어주어 우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액 주입 시 붓거나 통증이 있는지 더 유심히 관찰해 주어야 해요. 이 방법은 숙련도가 있는 수준에서 시도를 해볼 만하며 완전 초보인데 시도할 시 그냥 환자 손등만 덜집 만드는 꼴이 됩니다. 혹시 S 성향이라면 환자에게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정도만 알아두시고, 신규 간호사 선생님은 실패하면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급자를 부르는 방법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간호사 또는 주사 처치에 자신감이 없는 간호사들은 실패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의 신규 시절, 오늘 RV 몇 번 성공하고 몇 번 실패했는지 생각할 정도로 RV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는 많은 부분 차지했죠. 저 역시 실패 시 다음 처치가 긴장되었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저하되기도 하며 심하면 손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팁을 드리자면, 굳이 어려워 보이는 곳에 몸을 하지 말고 아주 쉬운 곳에 처치하세요. 이렇게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키우면 RV 실패와 성공은 더 이상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게 됩니다. 네? 선배가 쉬운 곳에 하면 실력 향상이 안 된다고 한다고요? 글쎄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곳에 처치를 해야 꼭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게임을 하기 위해 캐릭터를 생성했어요. 생성하자마자 보스 몬스터를 잡을 수 없겠죠. 하루하루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내며 열심히 경험치를 쌓아 레벨을 올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최종적으로 보스 몬스터를 잡을 수 있듯 정맥주사 처치도 비유하자면 크게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쉬운 곳에서 숙련도를 올리며 자신의 실력을 보완하고, 어려운 곳은 어떤 시도를 하면 좋을지 처치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다면 어느샌가 쉽지 않은 곳도 처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선배가 쉬운 곳에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유교 조직에서 상급자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니. 다음은 손등 처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손등에 처치를 하면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초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적습니다. 실패해도 손목, 전환, 관절부에 처치할 곳을 찾아볼 수 있죠. 물론 손목, 전환, 관절부에 실패해도 다른 부위에 처치가 가능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1편에서 언급한 윗부분에 처치했다 실패 시 아랫부분으로 내려올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맥주사의 테크닉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다른 부위에 비해 경험적으로 성공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손등은 정말 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피부, 근육층이 다른 부위에 비해 얇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정맥의 굵기와 길이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전환이나 관절부처럼 굳이 만지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만 처치 가능한 부위이기도 하죠. 심지어 토니켓을 묶지 않아도 처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고정과 각도 확보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위의 경우 피부를 처치할 각도까지 고려해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하는 스킬이 필요한데, 손은 그냥 주먹을 쥐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알아서 당겨집니다. 다른 부위는 당기는 손이 처치할 손과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종종 있어 각도에 있어 손해를 보는 일도 있죠. 그래서 손등 부위는 처치할 손의 각도에 상당한 자유도가 생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편적인 관점에서 단점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통증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2점 식별 또는 2점 역치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시간에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실험 내용입니다. 실험 부위에 2점을 찍을 준비물을 준비한 뒤 1점에서 2점이 느껴지는 거리를 통각 분포 거리라고 칭하죠. 한편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손가락, 손바닥, 손등, 전환 순으로 거리가 길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전환에 처치할 경우에 따라 손등 처치 시보다 통증을 덜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통증의 역치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극에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으며 역치는 부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전환보다 손등의 역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손등보다 전환을 더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손등이라도 손등의 가장자리보다 손등 중앙부가 상대적으로 역치가 높아 통증을 덜 느낄 수도 있죠. 요약하자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2점 식별 기준으로 봤을 때 손등이 전환에 비해 통증을 느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역치까지 고려한다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 아프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앞서 언급한 것이죠. 더 이야기하면 끝도 없기에 이 부분은 추후 따로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불편하다는 것이죠. 어디에 빗대어 설명할 거리가 필요해서 예전에 배운 하나의 이론을 떠올려보았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생리적 욕구와 개인의 안전까지 불편함이 있기에 손등 주사 처치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른다면 가장 하위에 있는 기초 욕구를 충족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손등에 주사 처치해도 밥 잘 먹고 폼 잘 만지는 사람은 다 잘합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손등은 말초 중 말초이기 때문에 전환, 관절 부위에 비해 굵기가 상대적으로 얇으며 심부와 거리도 멀기에 반감기가 짧은 약물을 투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단점 중 명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부분에서는 개인차가 있기에 누구에게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 손등을 주요 처치 부위로 하는 것은 드물지만 소아의 경우 또는 정말 혈관이 없는 환자의 경우 시도하죠. 손등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 떠올려 보면 손은 신체 어느 부위보다 많은 일을 하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등보다 전완 부위 처치를 지향하며 환자도 전완부 처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 근무하기에 환자가 특정 부위 처치를 원하면 민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99.9% 원하는 부위 처치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응급실은 업무 효율을 위해 저는 무조건적인 전완부 처치를 지향하기보다는 처치하기 좋은 혈관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물론 전완부에 좋은 혈관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죠. 놀랍게도 손등에 주사 처치해도 밥 잘 먹고 폰 잘 만지는 사람은 다 잘합니다. 손에 주로 나타나는 겹쳐있는 혈관에 대한 처치를 한번 보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가장 좋은 예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로 곧은 혈관이 있는가 하면 서로 엉켜 이게 하나의 정맥인지 두 개가 겹쳐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찔러보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부위를 찾아보는 현명한 방법도 있죠. 하지만 저는 찔러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스타팅 포인트가 비슷한데 영상에 담아내려면 잘 나오는 게 좋겠다 싶어 처치 부분을 한정했습니다. 제 채널 영상을 지금 보는 손등편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부터 언급했는데 저의 정맥 주사 가치관은 환자가 원하는 부위가 있다면 성공하던 실패하던 거기 해주는 것, 그리고 전환의 노화조자가 아닌 좋은 혈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다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처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손등 처치편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의 인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선생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은 손모편으로 준비해 찾아뵐 예정이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잊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겠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